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부터 역사를 또 한 번 써내려가는 코스피입니다. 이제 8,000선을 돌파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9,000포인트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장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 수급 상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강세장 주도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강한 모습 보이면서 4.11% 오른 8,8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 모두 약세 나타내면서 2.34% 내린 1,0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개장부터 강한 상승 이뤄낸 코스피입니다. 8,500선을 돌파하며 출발한 뒤 코스피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단숨에 8,800포인트 돌파까지 성공했는데요. 이후에도 꾸준히 8,800포인트 위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소외받는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잠시 상승 전환도 성공했습니다만 다시금 낙폭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1,050포인트 선 밑까지 내려오면서 일종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지수가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조 5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크게 팔아치웁니다. 2조 1천억가량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개인도 장중 매도 전환에 나서면서 3,6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에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5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3,500억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지수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1,300억 가까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현재 시간은 더 오르면서 1,510원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계속해서 원화 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약한 모습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 0.56% 오른 1,51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헝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G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젠슨헝 CEO가 2일에서 5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6 일정을 소화한 뒤 방한에 나서 LG그룹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가 이뤄질 경우 LG전자뿐만 아니라 LG CNS와 LG 이노텍, LG U+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엔비디아의 수혜주가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로봇 가전 인프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속 핵심 반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고 하나증권 또한 지난 방안은 AI 팩토리와 반도체 중심의 이벤트였다면 이번 방안은 피지컬 AI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LG그룹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LG그룹 로보스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2만 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38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도 AX 기대감 부각되면서 28% 넘게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15%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의 제약사 일라일릴리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일라일릴리와 신약 후보 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1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973억 원이며 이 중 계약금은 7,500만 달러고 임상개발과 허가, 각 단계별 상업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11억 8,500만 달러를 수령받고 제품 출시 이후 연간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존재합니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장성장 촉진과 염증 완화, 잠정막의 보호 재생 효과와 관련한 물질로 현재 단장 증후군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글로벌 임상 2상 완료 시점부터 릴리는 확보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임상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약을 통해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미약품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3% 오른 5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이번 달 10일 4시간가량의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석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며 노조의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및 분사, 구조조정을 멈춰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의 중단이나 문제 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어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측에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며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카카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현재 시간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4.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젠슨항을 비롯해서 IT 기대감 높아지면서 현재 시간 4.77% 오른 43,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 증권 시장입니다. 이제는 9,000포인트를 넘어 10,000포인트 경신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도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지만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AI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흐름과 맞춤 전략까지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뜨겁고 올라가는 종목들, 주도주,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은 상황인데 사실 명암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게 선거 유세와도 연관이 되면서 이것을 좀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코스닥도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에만 지금 엄청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슨황 CEO가 지금 대만에 있는데 선거 끝나고 아마 우리나라에 올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이 벌써 시장을 막 들끓게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LG전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LG전자 상한가 가고 있는 상황. LG그룹주들, 네이버, 그리고 이 젠슨황을 만난다는 두산 쪽도 지금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죠. 두산 야구 경기 시구한답니다. 젠슨황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버무러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좋은 이야기, 반도체,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50만 원, 60만 원도 나오고요. SK하이닉스 400만 원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정부의 이야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산업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이 지난 1년 동안 보셨죠?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밑바탕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월부터 이게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AI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 거니까 이 너무 많이 버는 돈을 어떻게
다시 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법을 내던 중에 과거에 나왔던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게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의 인사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이거를 분배하면서 전반적인 나라의 성장에 부합을 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과거에 이건희 고 선대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2011년 정도에 초과이익 공유제 그 당시에도 정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희 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초과이익 공유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경제학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작심하면서 비판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유야무야 사라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시 초과이익 공유제가 정부 쪽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초과이익, 영업이익을 다 나눠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정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말 사이에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인을 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반도체로 번 돈은 그냥 배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파업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을 세금을 제외하지도 않은 영업이익을 이것을 주주가 아닌 사람들과 나눠 갖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도 물론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한쪽엔 있었지만 이런 경제 쪽의 참모들은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이번 주말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스탠스가 반도체로 번 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선택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돈이 세금으로 이제 환수가 될 것이고 이 세금이 환수된 금액을 가지고 AI 산업이든 우리나라 경제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로드맵, 정부에서 잡고 있는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와 메모리 HBM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 세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세금을 이제 정부에 내게 될 겁니다. 그런 세수를 기업의 캐펙스 투자로 유입을 시키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센서라든지 전력 반도체, SMR, 전력망, AI 산업 이런 곳에 다시 이 세수를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쪽만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세금으로 다시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산업들도 이제 성장이 되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주식시장의 개혁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번 달에 아마 이 관찰 대상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 이 편입 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러면서 또 남는 돈은 세수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시킬 수 있는, 리레이팅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을 쏟을 것이고 MSCI 선진국 지수 무조건 편입돼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리레이팅 되면서 진짜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로드맵을 일단은 정부가 그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이 오늘 시장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AI 쪽도 물론 좋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런 것들도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부총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AI에 관련해서 현재 경쟁력, 반도체가 지금 많이 버는 돈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 결국에는 AI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것,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이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이유는 재투자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또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초과세수, 산업에 투자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게 다시 세수를 증가시켜서 또 추가 세수로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이 취진 방향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지금 많이 벌고 있는 돈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이야기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8천을 넘어서 9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코스피 8천은 새로운 챕터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안 갔는데 이제는 이 8천선이 돌파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단순히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평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금융위는 추진할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SCI 선진국 지수 올해 과연 이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10월에 코리아 위크를 준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세일즈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IR도 더 강화시켜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1차가 다 완판됐잖아요. 2차분도 출시를 해서 지금 코스피에만 쏠려 있는 이런 시장을 코스닥도 함께 좀 상승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게 있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시켜서 주주를 보호하고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돈들로 투자를 해서 혁신을 만들고 시장 정권선을 다시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추가적인 10,000포인트의 한번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압도적인 새 성장축을 확보했다. 자동차 분석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다. 기존 1위 마이크론은 36%로 추락하며 삼성전자의 왕좌를 내줬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저전력 드램과 첨단 플래시 스토리지 공급을 확대한 결과물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확산으로 차량 내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발했다. 진입 장벽이 높고 한 번 들어가면 바꾸기 힘든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특성상 이번 1위는 장기 집권의 신호탄이다. 2030년 200조 원 규모로 커질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가 선점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스피가 불 붙인 듯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을지 손창현 팀장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로봇입니다. 지금 젠스랑 CEO가 얼마 멀지 않은 대만에 있고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젠스랑이 우리나라에 오겠죠. 이러면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젠스랑이 작년에 왔을 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젠스랑이 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다들 엄청난 기대와 자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주들 이제 궁금한 거는 젠스랑이 오잖아요.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결국에 젠스랑이 방한을 했을 때는 네. 새로운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타이페이 대만에서 열리는 GTC 26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주제가 굵직하게 한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AI 컴퓨팅,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신기술인데 이 로보틱스 쪽에서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1차 간부 회동 때 관련된 섹터가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2차 간부 회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2차 간부의 후보군으로 정해진 LG그룹주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이버 등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간부 회동에 이제 후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로봇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중국의 로봇향 관련된 부분을 기술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배제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ESS 그리고 태양광까지 이미 중국 관련된 기술을 배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도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라인을 로봇 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내년에는 이 로봇 사업까지도 성패를 좀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못 올라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오로지 젠스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스랑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이벤트를 지난번에는 깐부 치킨에서 회동을 하는 것 같은 깜짝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할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주 종목들은 뭘지 지금 빠르게 계산 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봐야죠. 젠스랑이 오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네. 삼성향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 네. 종목을 봐야 될 것 같다.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를 좀 관심 현대위아.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그 엔진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양호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방산 관련 사업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현대위아가 로봇 관련된 이슈로 부각은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해서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그룹을
그러니까 피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LG 그룹주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네. 역시 뭐 LG 전자가 오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LG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LCD 쪽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되면 LG그룹에서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G전자가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휴보노이드 로봇 쪽까지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있어서의 OLED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차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중에 또 LG 그룹주 중에 다직은 부각을 못 받은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그룹주는 뭐 몇 달 전에 한번 다 올라왔고 LG 그룹주들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이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을 지난 연초에 올해 연초에 보셨던 그 학습 효과랑 LG 그룹주도 또 비슷하게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로봇주 젠슨왕 CEO가 오는 수에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은? 탑픽 종목은 역시나 뭐 2차 회동을 앞둔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네이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을 등한시한 게 아닙니다. 스타트업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회사와 애니웨어 로보틱스라는 곳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투자를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스타트업 기업을 바탕으로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한국판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군사작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사도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UPI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도 좀 단행을 하면서 드론과 군집 비행 관련된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안정적인 커머스라든지 광고 사업이 따라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준비했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으로 조정을 해드리면 1차 목표가는 한 34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한 25만 8천 원까지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뭐 현재가 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고 자, 네이버가 계속 마의 30만 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젠슨왕의 힘을 받으면서 한번 3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젠슨왕의 수혜주 네이버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로 골라주셨을지 두 번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많은 증권사들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증권주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증권주 뭐 시장은 너무나 활황이고 지수도 올라가고 투자 자금도 뭐 대기 자금도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증권주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까요? 아마 지수가 이제 8,000선의 유가증권 시장에 안착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더 많이 이어지고 있는 맞아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이 됐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 돈이 한꺼번에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코스피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상품으로 보면 한 16개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 중에 상승으로 베팅할 수 있는 ETF가 14개, 하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2개 정도 상장이 됐다. 근데
이쪽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일단 이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ETF를 팔고 되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관련된 ETF 등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완전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적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업체들은 이제 매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을 편취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되든 상관없이 거래가 많이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일에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거래 비중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27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올해 이제 5월 말까지에 대한 기준을 보면 37조, 그러니까 10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신용 거래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다. 이게 비단 증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만 연계가 되지 않고 은행 쪽 정기예금 해지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비중까지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기 자금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는 증권업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증권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뭐 요즘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다 주식 얘기하시죠. 모이면 요즘 주식 얘기가 뭐 거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증권주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많은 증권사들 중에 증권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국금융지주고요. 동사는 이제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코인원이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20% 투자를 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된 사업으로도 진출하면 상당히 레퍼런스가 다양해지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네. 삼성증권은 5월 초에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해서 미국 관련된 그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삼성증권 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역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대형 증권사 위주로 두 종목을 한국금융지주랑 삼성증권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은 뭐 보세요? 네, 탑픽 종목 이제 거래 대금이 역시 많아지면 역시 우리나라 이제 1위 뭐 수수료를 가장 많이 편취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키움증권을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도 거래 대금 1위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거래 대금이 1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위 기업인 이 동사에 대한 그런 점유율 자체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래도 1위에 대한 유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배당 성향은 20% 이상 배당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11,500원 정도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10,000원 이상 배당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올해도 소각을 한 1,100억 정도를 소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오늘 38만 7천 원, 8천 원 유지가 되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3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들 주식시장이 화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잘 벌 수 있을 증권사, 그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증시 올라가는 것처럼 증권주도 올라가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CJ그룹이 미국 소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1호 올리브영 매장을 연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상승이 CJ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국 최초 올리브영 매장인 LA 패서디나점을 찾아 미국 고객들의 일상에 K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장에는 400개 브랜드, 5천여 종의 상품이 입점했으며 상당수가 국내 중소 K뷰티 브랜드다. CJ의 승부는 단순한 뷰티 사업이 아니다. 비비고와 뚜레쥬르, 올리브영, K콘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연결해 K콘텐츠가 K푸드와 K뷰티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미국 시장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증권가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복 상장 규제 강화로 올리브영 상장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미국 사업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비비고는 미국 식탁으로, 올리브영은 미국 화장대로 들어간다. CJ가 노리는 것은 매장 확장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일상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여전히 강합니다. 4% 넘게 8,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8,853포인트, 장중에는 8,87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가면서 9,000포인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분위기가 늘 요즘 정반대입니다. 다 코스피에만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벌써 1,045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코스닥에서는 로봇주들 정도만 제외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보면 수급도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팔고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함께 좀 붙으면서 코스피가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0%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1%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14%가 오르네요. 이 외에도 뭐 젠스랑 CEO의 수혜주들이 현대차그룹, LG그룹,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두산그룹주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일단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작년부터 계속 들고 왔던 종목들 수익률 좀 체크를 해볼까요? 상승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SK하이닉스는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목표 주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70%대. 알테오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요즘 좋지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그 뒤로도 아직은 약간 아쉬운 상황. 방산주들도 약간은 최근에 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상승률, 수익률 어떻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SK하이닉스가 수익률 600%, 뭐 이건 어제 금요일 날 그 KRS 기준이니까 네. 오늘까지 합치면 600%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주가가 200만 원이다. 오, 너무 비싸다. 30만 원이면 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해당 종목의 PER 영업이익 기준했을 때 PER 얼마나 높으냐. 현재 이제 S&P 500에 이제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PER이 이제 평균 한 20배거든요. 네. 그 20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높다, 너무 낮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지만 이 주가 자체가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 보이고 20만 원 싸 보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PER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반도체 전체 업황 뭐 AI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어떤 그 반도체 그 질주가 뭐 세계에서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근본적으로 AI가 얼마까지 이 혁명의 파고가 일어나며 그다음에 혁명의 파고는 지속되겠지만 AI를 갖다 일으키는 인프라 또 결국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메모리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게 240만 원이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휴일 쉬었는데 그 전주에 2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올라갈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200만 원 어떻게 사냐 이랬지만 지금 벌써 그때 200만 원 사셨으면 240만 기준하면 벌써 20% 이상 수익이 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주가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PER 그다음에 해당 종목의 섹터가 있는 그 업종의 전체적인 업황이 잘 성장하는 주냐 아니면 정체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쇠락하는 거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수익률 현황을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같이 대표님과 확인해볼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 뭐 좋은 이야기들 일색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제스랑 엔비디아 쪽에서도 베라루빈을 이제 완전히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또 예. 코멘트를 해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베라루민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의 파고는 계속 지속되겠지만 AI를 갖다 일으킨 인프라, 그 하드웨어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이제 HBM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라루빈이 잘 될 것이냐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긴 합니다. 베라루빈이 당연히 잘 될 것이라 여겨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컴퓨터에서 286, 386, 586까지 갔다가 그런 어떤 그 발전을 갖다가 복귀해 보시면은 그런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HBM의 어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처음엔 H100, 그다음에 H200, H200 다음에 뭐 B100, 블랙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HBM 지금 4를 갖다가 이제 베라루빈에 탑재하는 것인데 내년쯤 되면 HBM4E, 그다음에 HBM5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가는데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메모리 3사 쫓아갈 수 있느냐? 쫓아가는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단 3개월. 6개월 말할 것도 없고 단 3개월에도 먼저 선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좀 팔로업 하시면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SK하이닉스가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뭐 사실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600% 상승이지만 그 전부터라고 따지면 거의 뭐 1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업황, 그다음에 거기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지도적인 위치를 갖다가 훼손한다면 SK하이닉스의 HBM 영업 경쟁률이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는데 골드만삭스가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 뛰어들기 때문에 출혈 경쟁 불가피하다.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의 영업 그 등급을 갖다 2단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뭐 장중에 뭐 12%까지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절대로 주가 자체가 200만 원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 뭐 GTC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얘기도 또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많이 또 10%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들을 복귀해 보면 HBM4E 12단 샘플을 예, 예. 어쨌든 삼성전자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뭐 선수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 삼전은 지금 뭐 엔트로피랑도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물론 파운드리 쪽의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약간 묻힌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금요일 날 뉴스가 그랬던 것이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 HBM4E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경쟁사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샘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넘겼다는 말은 하지만 아니 뭐 북미의 유력한 곡에서 넘겼다 하면은 뭐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곡에서 넘겼다면 삼성전자 굳이 그걸 보도자를 안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HBM의 어떤 그 퀄리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엔 최고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엔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요한 몇 단계를 갖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이번처럼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보냈는데 엔비디아가 오케이, 샘플 좋아 라고 하면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로 양산을 하죠. 대규모로 양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당 HBM을 갖고 베이스 타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8장을 쭉 쌓거나 12장을 쭉 쌓는데 12장을 쭉 쌓은 이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미래 니은자형으로 또 하나 베이스 타일 연결하는데 삼성전자는 베이스 타일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HBM3까지 계속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HBM4부터는 TSMC 안 보내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베이스 타일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HBM 연결하니까 예전과 같은 수모는 없다라는 삼성전자 입장입니다. 근데 해봐야 아는 거죠. 예,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HBM의 관점에서는 샘플을 통과시켰는데 오케이 했다는 얘기도 없고 베이스 타일 연결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다음에 베이스 타일 연결했는데 실제로 잘 나왔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금 베라 루빈 같은 건 이제 NV70이라고 하는데 70이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 GPU를 72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에 짝이 되는 HBM은 8배가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HBM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렉이라는데 렉에서 또 한번 돌려봐야 돼요.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사업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수율이 70% 이상 나와야 돼요. 80% 이상 나오면 더 좋고 70% 이상 안 나오면 그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성공했지만 수율 70%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만드니만 못하다. 오히려 영업 적자가 생기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HBM3 12단이 시장에서 뭐 개인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무엇이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발표를 했죠. 근데 정작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만약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을 텐데 마이크론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 주가가 5% 올랐어요. 예.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맥락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IHBM이라고 해서 발열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IHBM. 예, IHBM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기존에 HBM 12장을 쌓았지 않습니까? 원래 8장이었다 12장이 올라갔죠. 뭐 이게 16까지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록색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게. 예, D램에서 생긴 열을 갖다가 D램을 갖다 빼내는 덕트 같은 걸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덕트를 만들었더니 실제 열이 30%가 줄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야심차게 말한 것이 무엇이면 HBM5부터 우리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있던 MRMUF라는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SK하이닉스 MRMUF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다른 방식으로 이제 HBM을 쌓았는데 MRMUF가 더 우수한 공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선택했던 공정을 SK하이닉스가 이건 안 좋다라고 폐기를 했거든요. 폐기라고 선택한 게 MRMUF인데 SK하이닉스는 이 IHBM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 MRMUF를 HBM5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 12단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이 보도 자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에 걸친 이제 퀄리파이를 통과해야지 실제 양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보면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HBM 자체, 그다음 메모리 전체 업황 이런 걸 때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그 메모리 주가나 이렇게 그 매출을 갖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로 기술 경쟁을 하면서 서로 기술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 두 종목의 주가를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이는 계속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조호진 대표님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호진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